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인데요. 시사날에서는요, 3주간 특집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김일만 포항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민 포항시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포항 북구에선 미래통합당 김정재 당선인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 따뜻한 지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의 경우에는 20대, 21대 재선 의원이지요. 그만큼 많은 성과도 있을 테고 또 부족하다라고 짚어볼 만한 지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두 의원님께서요, 그동안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한 줄 평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본격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만 의원님께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포항의 미래 100년의 향방을 견인하는 당찬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항의 미래 100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김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의정활동에 대한 한 줄 평. 저는 기승전 탓탓탓 정치로 일관했다. 기승전 탓탓탓 정치로 일관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 때는 정부 탓, 여당일 때는 야당 탓, 그리고 쟁점 이슈에 대한 가짜 뉴스 탓으로 지역보다는 여의도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 상승에는 집중했지만 지역을 위한 발전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시작부터 이제 상반된 의견들을 내시고 계신데요. 서로의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포항의 미래 100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김일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지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그 뒤따라오는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부분은 놓쳤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 적게 주셨다. 네, 기승전 탓탓탓이라는 한 줄 평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원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변인을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방송 패널로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평가를 김상민 의원이 하지 않는가 싶고, 일부는 그런 면도 지역에는 약간의 소홀 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키워드로 접목된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분석 툴을 이용한 분석인데요. 최룡길 기자가 정리해 볼까요? 네, 김정재 의원이 국회의원 이번 임기를 시작하고 지난달 말까지 관련 기사들을 보면 4,900여 건으로 상당히 많은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김정재 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기사에 언급된 김정재 의원과 함께 언급된 키워드 빈도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위원장, 경북이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역량인데, 이 직책을 좀 제외하고 나면 키워드가 민주당 포항시 이준석 피해자, 박원순, 이강덕,
장제원, 이철규, 이만희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 야당과 같은 여당 인물들이 많이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남구 울릉의 이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사업이 좀 많았던 반면에 이 김정재 의원은 이 중앙 정치에서 이 목소리가 좀 컸다고 이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 박원순 등이 나온 거는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을 또 대표 발의했고 이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역량으로 이 풀이가 되고요. 이준석, 장제원, 이철규 등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 갈등을 빚었을 당시에 친윤석열계의 이 대표 주자로 자주 노출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재선 의원이시다 보니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정치적 언어들이 사용됐죠. 정치력을 볼 수 있었던 지점이고요. 더불어서 친윤계 이미지가 좀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 들으셨을 텐데요. 김일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방송 패널이나 아니면 대변인을 맡으면서 중앙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쨌든 그런 공격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그 키워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어떤 국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국민 공감이라고 공부 모임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키워드들이 지역의 그 현안 사업보다 아마 중앙당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김상민 의원께서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 김정재 의원님은 초선 때부터 네. 그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원내 대변인 등의 당무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한 당무적 위치에 따라 대언론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구보다는 여야의 정쟁 상황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당리당략에 따라 언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키워드 검색이 많이 시각화된 것이고 특히 김일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그 재선으로서의 당에 대한 그 혁신이나 개혁의 목소리를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중에 오히려 집중하고 그에 대한 당내 갈등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 검색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일이죠. 입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3년간 법안 실태에 대해서 최영규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역대 국회 3개년의 의원들의 이 법안 가결률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5월 29일까지라서 제가 추가로 통계를 또 내봤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총 99건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가결되거나 이 대안이 반영돼서 폐기되는 등 실질적으로 이 법률안 개정에 반영된 법안이 23건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는 이 발의한 법안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동 발의한 법안이 1,03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319건이 이 법안에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과 의정활동, 이 법률 발의가 어땠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초선 의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재선 의원들과 비교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경북의 재선 의원들인 이만희, 이미자, 송원석, 이 김미국 이 국회의원과 이 법률안 발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상대적으로 이 대표 발의 법안 숫자가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또 공동 발의 법안은 김정재 의원이 가장 많았거든요. 이걸 좀 분석해 보면
당 내에서 김정재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원들과 협업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쪽의 의원들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법안이 있다면은 어떤 지점들을 꼽을 수 있는지 먼저 김일만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재 법안이다 이렇게 그 판단되는 지진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 법안을 만들어서 5천억에 가까운 그 피해 구제금을 또 보상을 하고 또 6,500억이 넘는 기타 사업들을 만들어 왔다는 건 정말 김정재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법안도 우리 포항 시민과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 그런 법인데 포항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그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고 그 효과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연금이 보유한 그 대기업의 그 의사 결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포스코 그룹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방 이전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지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항 지진 특별법 초선 시절에 발의한 법이죠. 예. 이 법과 함께 포스코홀딩스 법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상민 의원께서는 어떤 법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아까 언급하신 지진특별법의 경우는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는 하셨지만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 사실상의 국민의힘, 지금 과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는 본회의에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고 포항 시민 모두가 목격은 했지만 사실상 그 법안의 제안 설명을 김정재 의원님은 하지 못하셨어요. 이래 그 당에 대한 눈치 때문에 이 중요한 법안을 그 본회의석상에서 그 제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아주 안타깝고 그 실책을 저지른 하는 역사적 가오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국민연금에 관한 개정 법안도 법안 내용으로는 의미는 둘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은 사실상 그 정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연금의 결정을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경우에 포스코가 지금의 국민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분구조상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상 여러 가지 충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국토균형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그 수도권 기업들이 포항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의 투자 촉진 기업 그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든지 또는 이전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은 그 수도권 가밀 억제도 하고 지방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정재 의원의 지난 이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 지역구 문제보다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중앙 정계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다 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당에 가서도 그래도 좀 먹힌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 법안 발의와 통과 과정에서도 이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여당의 공격수로서 나서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과 실제 앞서 김상민 의원님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안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것이 지역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안의 그 통과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헌법상 가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에 관한 부분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중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노조 활동에 관한 개정안도 반대를 하셨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원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셨고 그 원자력 기금이나 기금 운영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권하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권하는 등 일종의 여러 가지 정치 역량에 비해 법안의 표결의 성향들을 살펴보면 이념적 성향들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 표결에서의 보인 반응들이 조금 이념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효원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대표 발의나 공동 발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 내에서 그 무난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일 아니면은 큰 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변인이나 아니면 중앙회 상임위원장 뭐 그리고 또 간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천윤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보니까 이 모든 법안들을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하거나 함께 논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이 김정재 의원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위원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좀 알짜 상임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지역 입장에서는 이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결정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활동 기간 동안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리고 여기 이 포항 수서발 SRT 이 도입도 이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성과들을 보면 이 국토교통이 간사를 맡았던 것이 지역에도 좀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임위 간사에 대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성과들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였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 좀 들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과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일만 의원님. 지금 그 국토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와 여당 간사는 더 긴밀하게 소통되는 그런 자리여서 위원장급의 파워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15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여러 가지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말이 많았잖아요. 내륙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뭐 이래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확정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의 국토위의 간사로 그 선임이 이제 맞아떨어진 성과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SOC 등 국가 대개 건강을 이루는 업무가 거의 국토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 사기 방지법 그리고 21대 뭐 국회 최초로 여야 합의가 통과돼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의 영향이 큰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 외에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사로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김일만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같은 부분은 국민적 관심사도 높았고 여야 할 것 없이 시기에 엄청 많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부분을 교통 정리하는데 국토위 간사이자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셨고 특히 또 야당의 노력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한 영향은 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지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같은 국정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국회의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적 그 의혹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토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쟁 이슈에 오히려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지역에서 그 국토의 간사로서의 갖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들여다보면 흰남도 태풍 이후에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해서 하천 준설토 그 복토 예산 비용이나 재난과 관련된 재난안전체험관 포항 설치와 같은 항구적인 개선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의 재난안전 대책들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고 특히 흰남도 그 태풍 때 지역의 사망자도 발생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사회 시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그 현수막 정치를 통해서 간사로서의 지역의 정치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도 노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 최근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그 공모가 오늘 마감이 되는데 이 소관 업무가 그 LH입니다. 네. 특히나 국토부 간사로서의 그 역할이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미래기술연구원과 관련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소관위원회 간사로서의 공개적인 지역민을 위로하거나 대변하는 역할들은 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주제로 좁혀서요. 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많을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포항 수서간 SRT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짚어보면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김인만 의원님 들어볼까요? 한 8년간 포항시에서 주력으로 정말 추진했습니다만 그도 말씀드리지만 국토위 간사로 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수서 SRT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수서 SRT는 포항 시민들의 교통 복지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토위 간사로서 역할이 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상민 의원은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과거 교통의 불모지인 포항을 KTX로 이제 연결한 것을 이병석 의원님들이 그 국가 예산으로 해결을 했다면 이번 수소 그 SRT 신설은 예산보다는 여야 간의 그런 비쟁점 사항으로 공동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여수나 포항의 수소 노선에 관한 부분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포항에서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수소의 노선을 강조했지만 그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님께서 국토위 전반기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기를 해왔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김정재 의원님께서 간사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KTX 역사 주변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아주 지금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이런 정책 변경을 대비해서 지역에서 그 기존의 KTX 포항역의 하역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개선 사업들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국토위 간사로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7년이면 평택과 오송의 그 제2 복선화, SR이 독점하고 있는 그 복선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왕복 그 4회지만 지금보다 더 그 많은 추가적인 노선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 국가 그 광역교통망 수립 계획에 지역의 그 여러 가지 민심을 좀 반영하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항역 인근의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선로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이 계곡이고 또 하천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그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철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요,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가 또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또 가장 크게 보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만큼 예산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왔느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경우에도 2023년 국회의원 의정 보고서를 보니까요, 국비 예산 및 또 특별 교부세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의정 보고회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최민규 기자의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이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이 1조 2,923억 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또 특별 교부세는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업 가운데 국비로 좀 특별하게 이 사업은 진행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에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좀 확인될 수 있는데 이 김정재 의원은 이 지역의 뭐 작은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부의 특별 교부세까지도 이 거의 뭐 다 합치면 100억 원에 가까운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서 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좀 용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21대 국회 하반기에 예결특위위원으로도 또 참여하고 있으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이 평가가 전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의미하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평가는 또 어떠한지 들어볼게요. 김일만 의원님. 그 눈에 보이는 거는 그 환경관리원들 그 복지회관을 최근에 그 준공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도 특별 교부세가 들어갔고 용동에서 저 흥해 대련 넘어가는 연화제의 공영 주차장에도 거기에 교부세가 들어가서 주차장도 확장을 했고 또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화장실도 지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특별 교부세가 정말 우리 민생에 작은 그 모세 혈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산의 규모도 컸고 더불어서 지역과 밀착된 예산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평가시고요. 김상민 의원의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보자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정부 재정 기조 아래 1조 2천억 이상 국비 확보를 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고 특히 이면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국비 담당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도 반드시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최근 2년간 지역의 낙수 효과가 가장 큰 SOC 예산이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그 그림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의 여러 가지 홍보 자료나 국회의원 홍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규의 미래 성장을 그리고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SOC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이제 현재에 안주하는 나머지 포항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해지고 그 침체의 터널로 오히려 빠져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금 가져야지 국비 홍보를 확보했다는 홍보에 급급하지 말고 특히나 그 최근 낙수 효과가 아주 큰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관련된 철도 신설이나 북군위와 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등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들은 국회의원들께서 그 국가의 상위 정책 기본 계획에 지역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 푼도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더라도 미래의 지역 전체의 경제의 효과를 고민을 한다면 영일만 대교라는 집중적인 이러한 선택적 SOC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 SOC 국가 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더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SOC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평가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김상민 의원님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업이 계속 사업에서 준공이 되고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김상민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준공되고 종료되면은 새로운 사업들을 늘 발굴해야 되는 게 또 국회의원의 할 일이고 또 그 저변에는 시 집행부하고 그리고 포항에는 복합 도시잖아요. 그 남구에도 그 국회의원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또 시의원, 도의원들과 같이 늘 머리를 맞대야 좋은 정책이 발굴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세 분 모시고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 들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만 의원님의 덧붙이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은 그 지방 소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산업이나 정주 여건 등 아까 말씀드린 100년을 설계하는 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당면한 과제다 이제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 힘 있는 대표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이제 복합지역구니까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포항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그 특구 지정에 따른 그 5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수소 경제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소하는 그 제철로의 전환 그리고 바이오나 헬스 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상민 의원의 마지막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SOC 분야의 국가 예산이 7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늦었지만 그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된 대형 SOC 사업에 관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시는 분이 언급하고 계시는 의대 설립과 같은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에도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정치인들도 소통해 주시고 포항시장님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항 시민들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과연 지역의 국회의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자기 선거에서 과연 포항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평가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천은결 기자의 정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화에서는 지금 카드를 한 장만 들고 이 경기장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이 지방 정부의 닥칠 위기는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지방 세수도 감소하고 이 국세도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긴축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해봐야 이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여당 내에서 정치력 있는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해 줄 때만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 김정재 의원이 재선 그리고 3선을 준비하는 의원이라면 영일만 대교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 세수 그리고 국가의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이 지역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목소리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사 날에서는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경주의 김석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